악몽에 시달리다가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 요 며칠간 이상한 악몽 같지 않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발목을 잡고는 심하게 비트는 꿈입니다. 이게 꿈인 것 같지도 않고 가위 같지도 않은 것이 정말 요상했습니다. 현실 같기도 했고 꿈인 것 같으면서도 꿈이 아닌 것도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좀 편하게 쉴까 했는데 어떤 녀석이 호출을 하는 겁니다. 배 깔고 수박곡 씹으며 편원을 만끽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웬일이야? 이렇게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웬 전화야? 다짜고짜 저녁 때쯤 시간 내라고 합니다. 왜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지 멋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짜증남을 억누르고 알았다고 하고 끊습니다. 모처럼 조용히 휴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술 한잔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 애인 백 하나 사줄라 하는데 나보고 코디 좀 해달라는 거였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지. 그나마 친한 친구 두 놈이 있는데 녀석들은 제가 아주 봉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너무 친해서 그렇다고 해도 지들 옷 하나 사입어도 저 끌고 다니면서 이게 어울리냐 저게 어울리냐 물어보는 놈들입니다. 정말 피곤한 족속들이죠. 제가 패션 센스가 좀 있는 편이라 그걸 노리고 부려먹는 놈들이었죠. 전 방콕을 좋아하는 편이라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은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사람 많은 곳 번잡한 곳은 정말 질색이라 하는 편이죠. 점심 대충 때우고 빈둥빈둥 빈방에서 팬티만 걸치고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헤엄도 쳐보고 선풍기 틀어놓고 머리카락 날리기도 하니 벌써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옷 걸치고 밖에 나가서 싸돌아댕기려고 생각하니 짜증이 확 났죠. 아니나 다를까 집 앞에 다 와간다고 준비하고 나오랍니다. 이 시궁창에 빠뜨렸다가 건져 올린 찐고구마보다 못한 녀석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눈에서 빛이 이상했습니다. 살짝 이상한 기분이 팍 들었지만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죠. 대충 청바지 하나 하체에 끼우고 면티 하나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 대충 물 좀 찍어 바르고 나섭니다. 김대쟁 친구가 늦게 나온다고 벌써 잔소리 시전했습니다. 이 새끼한 이 집 부근에서는 정차할 데가 없어서 바로 안 나오면 동네 몇 바퀴 돌아야 된다. 빨리 못 기어 나오냐? 응? 라고 김대쟁이가 말했습니다. 아따. 이 쉘이 내가 뭐 내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여친 백 사러 가는데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라고 제가 맞받아치고는 여차저차해서 김대쟁이와 저는 백 하나 사러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지 여친 생일 선물하면서 뭔 애꿎은 저까지 덩달아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저도 그렇고 떼쟁이도 그렇고 맘에 쏙 드는 녀석이 없더군요. 그래서 가격은 엄청 비싸지만 유명 백화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번잡한 시내 한 중앙이기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놈의 백화점이란 것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복잡하고 번화한 곳으로 갑니다. 일요일 오후라 그런지 주차장이 미어 터지는군요. 저희야 백화점과 다른 매장도 다 둘러볼 생각으로 왔으니 백화점 주차장이 아닌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 바퀴 돌고 나와야 주차비를 아낄 수 있다는 판단에 걷는 걸음걸이를 무척 빨리 해서 후다닥 다녔죠. 빼쟁이하고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모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죽백이 맘에 듭니다.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유명 메이커라서 그런지 때깔도 있어 대고 느낌이 오죠. 그런 거 보면 대신 가격이 머리털 뽑고 대머리 될 정도로 후덜덜하다는 게 문제죠. 무슨 여친 선물에 이따위 가격을 지불하겠느냐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빼쟁이 이 녀석 조물딱조물딱 하는 폼이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놈아 그걸 사려고. 네가 무슨 재벌 아들이라도 되냐? 제 말에 후다닥 놀란 녀석이 백을 내려놓습니다. 헌데 그걸 봤으니 다른 백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계속 그 백이 눈에 밟히나 봅니다만 전 그 백 산다면 다시는 너 안 본다. 이 멍멍이 새끼야 하고 따끔실이 한 방 올려놓았기에 더 이상 잡소리는 안 하더군요. 얼마 동안 다녔는데 김대쟁이가 더는 돌아다니지 말자. 고만 돌아댕기자 합니다. 왜? 아직 안 샀잖아. 마음이 바뀌었다. 백 안 사고 다른 거 살 거야. 그래?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야? 그냥 우리 어디 가서 삼겹살이나 구 먹자. 그래. 먹는 기 남는 거지. 고기 먹는데 거부하면 제가 아니죠. 삼겹살 굽고 떼쟁이는 운전하니 쇠주 한 병은 제목이었습니다.
연락에 침 흘려가며 잡수시고 있는 중에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응, 나 사장. 사장놈이 일요일 저녁에 전화질을 하는 거 반칙 아닙니까? 어디야? 여기 시내 한복판 삼겹살집. 애인도 없는 놈이 웬 시내에서 삼겹살. 누구랑 있어? 친구랑. 왜 전화했어? 시내라 마침 잘 됐다. 회사가 건축일을 시작한 다음 지역 내 꽤나 밥숟가락 무거우신 거래처분들 많이 엮어 놓을 때였죠. 마침 인테리어 관련 거래처 사장분이 시내에 모빌딩 세우는데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죠. 헌데 저보고 잠시 방문해서 노가리 풀다 오라는 겁니다. 사실인 즉슨 사장님 후배가 인테리어 하는데 꼽살이 낑겨서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챙겨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지가 직접 하지 왜 저냐고요. 그쪽 인테리어 사장분이 저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신봉자죠. 어떤 신봉자인지는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여튼 조금 전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술 한잔 하자고 그런다고. 그런데 마침 사장놈은 멀리 지방에 출타하고 있어서 만나러 가기가 못하답니다. 지 대신 저보고 가서 한잔 하라고 말이죠. 출타는 무슨 여친하고 어디 놀러가 있나 봅니다. 참고로 사장놈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공식 석상에서는 격식 차려도 밖에서는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부탁 거절치 못하는 제 성격을 탓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삼겹살이랑 쇠주 마시는 속도를 자제력이 버티는 한도까지 내렸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네가 고기 앞에서 제사를 다 지내공. 뭔 일 있냐? 딴 게 아니고 여차저차 해서 내가 여차저차 해야 하거든. 그래서 어쩐지 고기 잘 먹다가 젓가락 놓는 폼이. 김대쟁이와 대충 노가리 풀다가 시간 보고 정리합니다. 김대쟁이와 헤어지고 전 다리품 팔아 걸어갑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한 두 정거장 정도면 걸어가면 됩니다. 원래 걷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혼자 투덜투덜 걸어갑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김대쟁이 녀석 저랑 헤어지고 파리 백화점 달려가서 그 백 샀습니다. 도라이 새끼. 전 처음에 김대쟁이가 여친이라고 소개시켜줄 때 관상이 너무 안 좋아서 속으로 그랬죠. 너하고는 안 맞는다. 얼마 못 가서 헤어질 거 뻔하다 그랬죠. 물론 속으로만 말입니다. 제가 관상을 아주 쬐끔 보는데 물론 느낌으로 봅니다만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김대쟁이가 완전 푹 빠져 있었는데 그 여친이란 아가씨는 영 아니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뭐라고 충고해줄까 하다가 남 미련 문제에 괜히 나서면 흉된다 해서 그냥 뒀어요. 그러더니 1년 뒤 헤어졌는데 울고불고 개지랄을 떨었어요. 여튼 걸어가면서 전화 날립니다. 여보세요. 네,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님. 어디쯤인가요? 네, 근처 다 와갑니다. 마침 시내 일 보고 있던 중이라서. 저런 제가 괜히 방해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일단 끝내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빨리 오세요. 여기 정리 다 돼갑니다. 인테리어 사장분은 성격이 대단히 호쾌하신 분이신데 귀가 좀 얇다는 것 빼고는 성격도 좋고 남자다운 분이시죠. 모증권에서 빌딩 올리는데 그쪽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었죠. 건물 일가는 공사 끝났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 하고 있는 중이었죠. 건물로 들어서니 새핀 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 좋죠. 정말 새것 같은 냄새 말입니다. 1층 로비에 아직 건축 자재가 쌓여 있었고 일요일 오후인데도 인부들이 많이 있더군요. 대부분 몸빼바지 입고 팔에 토시 끼시고 물걸레랑 카트칼 하나 들고 다니시는 청소 아주머니들이셨지만요. 이 사장은 20층에 있는 간이 사무실에 있다고 했으니 엘리베이터나 타고 올라가야지 하고 엘리베이터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쪽에 아주머니들이 물통 들고 웃어 있는 것을 보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인 걸 바로 알겠더만요. 터덜터덜 걸어가 보니 제법 머릿수가 많아서 이거 한꺼번에 다 타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등이 반짝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땡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내리고 밖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타시고 이걸 탐하러 하고 갈등을 때릴 때쯤 벌써 엘리베이터는 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 타자 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주머니에 있는 담배 하나 꺼내 입에 딱 물고 불을 땡기는데 엘리베이터가 스르륵 닫히더군요. 그 순간 전 온몸이 그 자리에서 딱 굳어져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약 3분의 2 정도 닫혀질 때 엘리베이터 안쪽 위쪽 부분에서 사람 머리 하나가 불쑥 내려오더군요. 뭐야 저것은. 표정이 전혀 없고
앞면이 시커먼 흑색인 사람 대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저녁 9시가 다 돼가던 걸로 일단 기억이 되는데 공사 중인 건물이라 조명이 환하지 않고 사람 다니는 통로 부분만 간간히 조명이 켜져 있고 1층 로비는 어두운 상태였죠. 물론 엘리베이터 앞이라 조명이 있었지만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였고 막 내리던 아주머니들은 다 뒤돌아서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기다리던 아주머니들은 저 빼고는 다 올라타셨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저뿐이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 가장 위쪽 부분에서 사람 머리가 거꾸로 쑥 내려왔습니다. 거의 1초 정도였나? 그보다 짧았나? 엘리베이터 문이 곧 바로 닫혀버렸으니까요. 입에는 담배를 물고 오른손으로 라이터 들어 올려서 켜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정말 그 순간 사람이 멍해지더군요. 입에 담배를 물고 있어서 비명도 안 나왔고 저것 봐라고 고함을 칠 수도 없었죠. 그냥 순간 동작이 스톱된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잽싸리 고개를 좌우로 돌려 막 나서는 아주머니들을 보고서야 경직이 풀렸죠. 그리고 머릿속을 회집고 지나가는 찰나의 영상들. 엘리베이터에 밝고 하얀 조명과 정반대의 시커먼 형상. 제가 바라보고 느낀 것은 사람 대갈통이라다는 명확한 사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린. 그리고 남자라는 사실. 특히나 뇌리에 남는 건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일그러지거나 인상을 쓰는 표정이 아니고 무섭도록 무표정 멀건 눈, 꼭 담은 입술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정말 사람 같다고 느껴지지 않은 무표정. 시면을 들여다보는 꽉 막힌 무표정. 그게 머릿속을 강하게 때리고 지나가더군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오싹한 느낌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한동안 담배불 붙이는 것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 정도였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시커멓게 보였다는 것이 소름 끼쳤죠. 그게 흑인처럼 시커먼 게 아니고 왜 사람이 누렇게 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얼굴이 빗기가 하나도 없이 누렇게 뜨다 못해 시커멓게 보인 것과 흡사했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쏴 빠져나가버리니 엘리베이터에 저 혼자만 덜렁 남겨졌습니다. 내가 헛것을 또 봤나? 생각했었지만 이내 머릿속에 강하게 남은 대갈통의 이미지는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님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죠. 아줌마들이 로비를 통해 건물 밖으로 다 나가네요. 이 휑하고 넓은 공간에 저만 혼자 놓일 판국입니다. 소름이 쩍쩍 올라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거 심각한 수준인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죠. 전 더듬더듬 뒷걸음질 치며 아주머니들 뒤를 쫓아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환한 간판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조금 진정이 되더군요. 그제서야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땡겼습니다. 한숨 한번 내쉬고 조금 전 일을 상기했습니다. 뭐지? 그 거꾸로 매달린 머리통은 직감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작업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손도 안 보였고 머리통만 갑자기 쑥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아주머니엔 그걸 못 본 걸까? 봤다면 비명치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건데 그 아주머니들은 그 머리통을 못 봤을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전화기를 꺼내 폴더를 열고 귀에 붙였죠. 여보세요? 김 과장 어디쯤입니까? 다 왔어요? 네, 지금 건물 앞입니다. 괜찮다면 여기서 기다리고 싶은데요. 일 다 끝나셨어요? 좀 남았습니다. 괜찮으니 올라오세요. 혼자 아래서 뭐하고 있으려고요. 여기 소개하고 싶은 분도 있으니 후딱 올라오세요. 안 와. 귀신 봤으니 못 올라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입에 담배를 문 채 건물 안으로 살짝 몸을 넣어보니 그 많은 아줌마들 다들 어디 갔는지 횡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섬주섬 엘리베이터 쪽으로 그러니까 중앙 로비에서 왼쪽 편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중앙 로비는 조명을 꺼놔서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근처까지는 어찌왔는데 깃덜미를 강타하는 이 오싹한 기온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까지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강도가 한 단계만 더 셌더라면 정말 오줌 찌를 뻔할 정도였죠. 엘리베이터 숫자 보니 16층인가 몇 층인가 멈춰져 있더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숫자가 뚝뚝 떨어지면서 내려오고 있더군요. 정말 혼자 서 있으려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오네요. 제발 안에 사람 타고 있어라. 하느님, 부처님 제발. 땡 하는 소리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들렸습니다.
F층에 멈춰서더군요. 잠시 그곳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심장이 발딱 콩닥거리면서 이마에 식은땀까지 줄줄 넣습니다. 물론 한여름이라 상당히 더웠지만 저도 그래도 식은땀이랑 더워서 흘리는 땀이랑 내용물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깽. 1층에 불이 들어오면서 제 심장도 뭔가가 꽉 움켜잡는 것처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제 눈은 부릅떠졌고 순간 온몸이 완전 경직되고 머리털이 쭈빗 솟아 올랐습니다. 대걸레를 거꾸로 꽂아 놓았네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문이 열릴 때 그걸 얼핏 보고는 나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시립니다. 어떤 개새끼가 시커먼 대걸레 거꾸로 꽂아서 물동이 안에 넣어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기대놨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이 말이네요. 논란, 가슴 진정시키고 일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한 발을 문틈에 찔러 넣고 다리를 쭉 벌려서 물동이 꺼냈죠. 물동인 다른 게 아니고 바다통입니다. 버티라고 하죠. 빈 버티통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커멓게 때 묻은 마대자루를 여러 개 꽂아두었느니 얼핏 보기에는 사람 머리처럼 보였거든요. 일단 그걸 엘리베이터 밖으로 들어 내어 멀찍이 밀어두고 이걸 탐하러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죠. 누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던지 엘리베이터는 1층에 계속 서 있습니다. 어쩌나 이사장 기다릴 텐데 사람도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올라가 볼 수도 없고 미칠 노릇이었죠. 아까 본 이미지의 정체가 머릿속을 헤집고 있는 와중에 3, 4층도 아니고 20층까지 기어 올라가야 하다니. 근데 왜 또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걸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거의 80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와중에 땡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화들짝 놀랍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위로 하나둘 올라가는 것을 보니 위쪽에서 누가 눌렀는가 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는 총 4개가 있는데 운행되는 것은 지금 이 한 대뿐입니다. 다른 곳 엘리베이터 다 눌러봤는데 작동되는 것이 이 한 대뿐인 겁니다. 만약 사람이 내려오면 재빨리 타고 올라가야 하며 기다려봅니다. 입이 타고 바짝 마르면서 담배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아직 공사 중이라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물고 있어도 상관없기에 그 자리에서 또 한 대 땡겨 뭅니다. 담배 좀 끊어야 하는데 이놈의 팔자 때문에 하루라도 담배를 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인가 13층에서 멈추더니 숫자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위층에서 사람이 탔다면 1층에 내리겠네. 그 사람이 나오면 재빨리 타야지 하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의 숫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왔죠. 땡 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왜 1층에 다시 기어 내려왔을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사무실 못 찾겠습니까? 내리면 바로 보이는데. 네 지금 막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무심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얼떨결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20층 번호를 수십 번 연타했습니다. 문이 스스륵 닫히고 휴대폰에서는 끊김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크고 좋아서 움직이는 느낌도 별반 나지 않은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까짓 거 아무 일 없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아까 내가 본 거 덕것이다. 그렇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엘리베이터는 주위 사면이 다 거울입니다. 무서워서 고개조차 들지도 못하겠더군요. 거울에 뭐가 비칠 것 같아서 눈을 감을까 하다가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오직 바닥만 내리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마른 침이 꼴깍꼴깍 거리면서 목을 타고 내려가더군요. 바닥만 보고 있는데요.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리더군요. 잽싸게 튀어내렸습니다. 순간 너무 어두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시커먼 어둠이라서 너무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사방 통로가 시커멓더군요. 좌우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서 불을 소등했나?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 그 순간에도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훑어보면 찾았죠. 이상하다 하고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숫자를 바라보았죠. 20층이 아니고 13층인 겁니다. 어째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멈췄지 아이고 그 다음은 발버둥입니다. 막 닫히는 엘리베이터에 손가락을 찔러넣고 벌리려고 하는데 그냥 닫힙니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헛질환 한다고 그냥 문 여는 버튼 누르면 그만인데 닫힌 문 열라고 손가락으로 생쇼를 하고 있으니
소름이 그냥 쭉쭉 올라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미치기 일보 직전에 머리 사고가 그냥 딱 정지됐습니다.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 벌려보려고 버둥대고 있었으니 그제서야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초고속으로 질러댔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질러댔던지 손가락 부러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런 일이었지요. 땡 소리가 나길래 한숨이 팍 나오면 문이 열리는 것도 못 기다리고 손바닥으로 마구 벌렸죠. 헌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갑니다. 시발 놈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쾅쾅 세리 두드렸지만 이미 떠난 엘리베이터는 말없이 위로 올라갑니다. 정말 그때의 그 기분은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다 정지된 듯한 느낌의 공포감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숨까지 가빠올 정도로 심박수가 극을 향해 뛰고 있었죠.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고 머릿속에 정리되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머리 뒤통수가 얼마나 시려운지 누가 차가운 입김을 뒤통수에다 대고 살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데 산속을 혼자 걷다가 여우한테 홀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요. 여우한테 홀리면 답도 없다고 하는데 귀신한테 홀리면 그냥 끝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라는 철없는 질문을 해봅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문을 향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담배 한 대 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담배를 무는 제 정신력 대단치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노래 부릅니다. 귀신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 무지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죠. 밝고 즐거운 노래일수록 좋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노래하려니 애국가가 튀어나오더군요. 반야심경도 줄줄 외교다니는 마당에 누가 한국 사람 아니랄까봐 애국가라니. 그러다가 다른 밝고 신나는 거 막 부르니까 누가 보면 미친놈으로 보이겠다 싶었죠. 그러나 무서우면은 장사가 없다고. 아무리 그런 존재에 대해 마음 편히 받아들이는 입장인 저지만 막상 이런 곳에서 혼자 되고 보니 남한테 어떻게 보이거나 알던 간에 살고 보자라고 생각했죠. 조상님, 부처님,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를 속으로 꼭 씹으며 노래를 계속 쳐 부르니까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다. 정말 공간과 어둠이 가장 큰 공포를 불러오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뒤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동안 앉아서 허연 엘리베이터 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야 열려라 하고 주문처럼 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이 무슨 모고를 송두리째 뽑아 버릴 듯한 요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였죠. 지금 밖에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파악도 안 되고 새 하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릴 정도로 들려오고 있었죠. 뭔가 창문이 열려서 바람이 치고 들어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건 뭐 공포영화 촬영 세트장도 아니고 음향효과까지 나오는 게 아주 죽어봐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뺑소리에 화들짝 놀라 억지로 일어나서 고개만 쳐들고 엘리베이터 숫자를 봤죠. 20층에 선 겁니다. 무슨 엘리베이터가 설 때마다 뺑소리를 내는지. 원래 지층에 설 때만 땡소리 내는 줄 아는데 이건 층층 설 때마다 다 소리 지르고 지랄입니다. 아마도 제가 20층을 눌렀었기에 20층에 올라간 모양입니다. 잽싸게 버튼을 또다시 연타 날렸죠. 엘리베이터 내려옵니다. 노를 꽉꽉 부르며 기대에 차게 기다립니다. 드디어 땡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군요. 휴 하면서 뛰어드는 순간 번쩍번쩍하면서 엘리베이터 한 조명이 깜빡입니다. 모골이 다 뽑힐 지경입니다. 이거 뭐 귀신의 집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음향효과에 이은 조명효과까지 이거 공포영화 찍습니다. 완전히 멀쩡한 엘리베이터 조명이 지랄한다고 깜빡듭니까? 으악.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제 머리 위로 사람발 같은 것이 쓱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의 눈앞에서 말이죠. 그 깜빡이는 조명발의 사이로 뭔가 묵직하고 시커먼 물체가 쭉 떨어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든 겁니다. 다시 불이 번쩍하고 들어왔는데 환하게 거울 속에 온통 제 모습이 비쳐 보이더군요. 제 몸은 엘리베이터에 걸쳐진 상태로 스톱모션인 상태였고 다시 복도 쪽의 어둠 속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여기 이렇게 있지도 못하겠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눈앞에 방금 번쩍거리면서 내려온 게 사람 발 같아 보였습니다. 발. 머릿속에서 온통 발발발거립니다. 어두운 복도 쪽보다는 차라리 밝은 엘리베이터 안이 낫다고 판단하고 잽싸게 올라타고 20층 버튼 또다시 연타했습니다. 노래 심하게 고레벨로 올려서 소리 막 지릅니다. 어차피 사람도 한 명 없는데 누가 듣지도 않을 테니 입에 거품이 물릴 정도로
고함을 치듯이 막 불러 제꼈습니다. 거기다가 심하게 놀란 가슴의 심박수가 미친 듯이 상승하며 노래 지르려고 한껏 부풀려진 폐와 합쳐져서 숨이 목구멍 바로 앞까지 들어찼습니다. 여기서 더는 고함을 지르다가는 정말 인생 하직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엘리베이터 안의 공포감은 장난 아니었죠. 약간의 밀실 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이 정도쯤 되니 귀신이고 뭐고 숨이나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몰아쉬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놈의 엘리베이터 뭐가 이리 올라가는 게 오래 걸려라고 생각하다. 혹시 멈추지는 않을까?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나 고지어 들리는 땡소리. 문이 열리고 박습니다.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숫자를 보니 20층이었습니다. 아씨 무슨 엘리베이터 타는 게 이리 힘드냐. 다리를 옮기는데 후달거려서 중심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고 걸어 나오니 유리에 A4용지로 무슨 사무실이라고 써 붙여놓았더군요. 어렵지 않게 찾아가서 문 앞에서 깊은 심호흡 한번 때리고 노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리저리 인사 나누고 사무실 안에는 이사장님이랑 다른 한 분 계시고 직원인 듯한 남성분에서 3명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늦게까지 일들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노가다 아는 사람이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서 하라면 해야지. 좀 전에 그 무서운 공포감은 순식간에 식어 들어가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이곳 건설 현장 소장님이시더군요. 굵직한 건설회사 간부라서 일부러 저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일요일이라 청바지에 면티 차림이라 벌쭘했지만 죄송하다 그러고 인사 나누고 명함 교환하고 했습니다. 조대리 아까 그 사람 내려갔나? 몇 층에 있다고 그랬지? 네, 벌써 퇴근했을 거예요. 아까 퇴근하다고 간 것 같은데. 그래. 전 순간 생각했죠. 이 건물 벗어난 사람 중에 남자는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부터 밑에 있었는데 남자는 나간 사람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요?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전화 한번 넣어봐라. 조대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보니 뭐라 합니다. 에이 벌써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나간 사람은 아줌마들 뿐이었는데 못 봤나. 김 과장 잠시만 기다리면 돼요. 정리 다 돼가니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소장이라는 분과 이래저래 건축 쪽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대리는 무엇이 바쁜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사장님은 내일 해야 할 일들 정리해서 연신 전화기로 연락하고 있었죠. 자재 파악하고 인부들 일거리 정리하는 것 같았죠. 아까 전 사무실 밖으로 나갔던 조대리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아씨, 엘리베이터 좀 고쳐놔라 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조대리의 말에 소장님이 발끈하시더니 아니 엘리베이터 아직 안 고쳐놨어요? 멀쩡하더만. 지금 또 그런데요. 그때 쟤도 놀라서 물었죠. 엘리베이터 무슨 고장입니까? 저도 아까 올라올 때 조명이 깜빡거리고 꺼지던데. 네.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가 지멋대로 섭니다. 사람도 없는데 중간에 한 번씩 서고 말이죠. 조대리의 말에 전 순간 아했죠. 고장나서 그랬구나. 내가 괜히 헛지랄을 했나 보네. 그런데 그 이상한 물체는 뭐였지? 소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고쳐놨다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한번 보세요. 엉뚱한 곳에 지멋대로 서는데 조명도 꺼진다고 하고요. 소장이 화가 났는지 완성을 좀 높이더군요. 내일 다시 고쳐놓겠다고 하는군요. 이래저래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노가리 풀다가 소장님은 일어나 가버리시고 이사장하고 조대리하고 편하게 노가리 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주 편하게 노는 편이라 서스럼 없이 농담도 주고받고 놀았죠. 조대리가 서류 정리 다 끝냈다고 하니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합니다. 3명이 일어서서 사무실 문 걸어 잠그고 복도에 불 끄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누릅니다. 저야 엘리베이터에 관해 몹시 긴장 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웃고 농담 주고받습니다. 땡하고 엘리베이터 열립니다. 전 후하고 숨 한번 들이키고 올라탔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타니 약간 기운이 업돼서 찬찬히 엘리베이터 안을 살폈습니다. 사방 유리거울의 천정의 조명까지 상세히 살폈습니다. 물론 천정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이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 천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에 사뿐히 내려앉았고 전 될 수 있는 한 빨리 건물을 벗어나고 싶었기에 빠른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죠. 마지막으로 정문 걸어 잠그고 돌아서는데 아차, 차 열쇠. 이사장님이 허리에 주머니 쪽으로 손을 툭툭 치면서 그러더니 차 키를 사무실에 두고 왔다네요. 아이코, 여기서 기다려요. 금방 차 열쇠 가지고 올게. 다시 문 열고 이사장님 혼자 후다닥 뛰어들어 가십니다. 전 조대리랑 건물 밖에서 담배 한 대씩 나눠 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뭐 별일이야 있겠냐고요. 거의 담배 한 대 다 피웠건만 오실 생각을 안 하네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조대리 전화가 울립니다. 네, 네, 뭐라고요? 네, 엘리베이터가 13층인가에 걸려서 꼼짝달싹 안 한다고 합니다. 조대리랑 같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보니 과연 엘리베이터가 13층에 걸려서 꼼짝달싹 안 하고 있네요. 버튼 연속으로 마구 눌러댔는데 말입니다. 저 비상계단 없나요? 계단 타고 내려오는 수밖에. 제가 그랬더니 그게 비상계단 다 잠겨 있어요. 열쇠 소장님이 들고 계시는데 사정이 이러니 어쩌하겠습니까? 아까 퇴근하신 소장님께 다시 전화 넣어서 2차 저차에서 열쇠 필요하다고 하니 관리인 전화 가르쳐 줍니다. 관리인도 열쇠 가지고 근처에 있으니 전화하면 금방 올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 큰 건물이면 이제 거의 시공 끝나가는 시점에서 관리인이 상주해야 할 텐데 관리인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오밤중에 웬일이야 하며 관리인 오셔서 열쇠로 비상계단 문 따고 조대리랑 저랑 올라갑니다. 마침 관리인이 손전등 하나 쥐어주어서 급히 의지한 채 말이죠. 저는 안 가려다가 조대리 혼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따라 붙었죠. 일단 13층에 엘리베이터 서 있으니 20층까지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13층에 들러서 일단 엘리베이터 한번 보고 안 움직이면 다시 올라가죠. 네, 그럽시다. 13층까지 열라 뛰어서 올라가니 땀이 줄줄 쏟아졌습니다. 한여름의 열대야가 아주 미칩니다. 건물에는 에어컨은 아직 가동 전이라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우 13층에 오니 정말 20층까지 갈 엄두가 안 납니다. 13층 비상계단 문 따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손전등은 조대리가 들고 있었고 조대리가 먼저 걸어가고 전 뒤따라갔습니다. 막 코너를 돌아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조대리가 격앙된 음성으로 외칩니다. 저 사람 뭐야?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뭐라고요? 사람,